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하고 5개월쯤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할 말 있는데 말이야. 할 말? 무슨 할 말? 저기 그게 당신도 알다시피 윤지가 몇 달 전에 회사 그만두고 지금 이직 준비 중이잖아? 근데 그게 왜? 아무래도 본가 근처보다는 서울인 여기가 취업 자리가 더 많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왔으면 하더라고. 서울로? 서울로 올라오면 어디서 지낼 생각이라는데? 라며 제가 남편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사실 남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부디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설마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는 거야? 그게 좀 무리겠지? 남편이 손을 끊임없이 꼼지락거렸습니다. 쉴 새 없이 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에 제가 대답했어요. 그게 친정 가족들이랑도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시누이는 더 불편할 수밖에 없지. 당신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 동생 데리고 살라고 하면 당신도 불편하지 않겠어? 그렇긴 한데 계속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도 걱정이 많고 윤지도 점점 우울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한번 말 꺼내본 것뿐이야. 그치만 당신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남편이 못내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기에 눈치를 보다 물었어요. 아가씨 혼자 자취하는 건 좀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나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 하긴 그렇긴 하겠다. 라며 제가 대충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다시 시누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낯도 많이 가렸기에 시누이와 함께 지낼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 뒤 남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삐친 모양으로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집에 오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 주 주말에도 꿍한 채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는 남편을 보며 욱하는 마음에 한마디 할까 하다가 괜한 말싸움으로 번질까 싶어 대충 준비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날 때면 입을 닫아버린 채 사람 피를 말렸다고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남자답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고 하던데 집에서는 속 좁은 좀생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약간의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정에서는 이것저것 자주 챙겨주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 얻을 때 쓰라고 돈도 보태주셨고요. 하지만 시댁은 형편이 어렵다 보니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부분에 약간은 자격지심이 있어 보였는데요. 결혼 전 제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성 씨, 우리 집에서 돈을 좀 보태주시겠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럼 너무 감사한데, 그럼 우리 집에서도 보태주시길 바라시겠지? 뭘 바라고 보태주시겠다고 한 건 아니야.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돈을 보태주시면 바라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돈을 보태주고 생색을 낼 거라는 그런 말인 거야? 아니, 그냥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거지.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도 사업하는 처가댁에서 도움을 좀 받았다는데 수시로 불러서 일을 시키질 않나 거의 일꾼 취급한다고 하더라고. 일꾼이라니, 그럼 우리 부모님이 윤성 씨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 알았어. 그럼 그런 걱정할 필요 없게 부모님께 그냥 안 받는다고 할게. 뭐? 안 받는다니? 윤성 씨가 많이 불편해하는데 굳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럼 양가 공평하게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좀 걱정이 된다고 했던 것뿐인데 왜 그렇게 오버하고 그래?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지. 방금 전에는 노파심에서 한 말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혹시 그 부분이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말해. 나도 부모님 도움 받는 게 영 걸리지만 엄마가 그럼 엄청 힘들어질 거라고 해서 억지로 받는다고 했거든.
근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나도 안 받으면 그만이야. 지수야, 미안해. 우리 집에 비해 너네 집이 워낙 잘 살다 보니까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아.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에 저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심란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왜 윤성이랑 다투기라도 한 거야? 내가 들어보니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다투고 그런다고 하니까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잘해. 난 윤성 씨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가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냥 좋게 좋게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자격지심?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 같은데 한 번씩 그럴 때마다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까지 된다니까. 왜? 윤성이랑 무슨 일 있었는데 그래? 라는 엄마 물음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자 엄마가 저를 달랬어요. 나는 윤성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네. 그렇게 불편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건 또 싫다잖아. 그럼 그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뭐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네 외가가 진짜 가난했잖니. 엄마도 결혼할 때 네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 엄청 봤거든. 그러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까부터 해서 못난 생각을 참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윤성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네가 잘 다독여줘. 근데 결혼해서도 계속 그럴까봐 걱정인 거지. 상견례 때 사돈 양반 보니까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 사돈 양반 혼자 자식들 키웠다는데 사돈 양반 성격도 좋고 사람이 참 괜찮더라. 그런 시어머니라면 큰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엄마 말에 용기를 얻어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의 자격지심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특히나 조금이라도 말다툼을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제가 사과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시누이를 데리고 있자는 말을 할 때까지 꿍 한 채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엄마, 우리 시누이 말이야. 시누이? 사돈 처녀가 왜? 아니 계속 취업이 안 돼서 올라와서 일자리 알아보면 안 되겠냐고 했다잖아. 하긴 거기가 도시긴 해도 서울만큼 일자리가 많지는 않겠지. 아무리 서울이라 해도 일자리가 널린 것도 아니고 요즘 취업하기 힘들잖아. 근데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일자리 알아보면 안 되겠냐고 했다더라고. 니들 집에서? 하긴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려면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네. 그건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친동생이랑도 투닥투닥 하는데 시누이는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렇긴 하지.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거야? 당연하지. 몇 번을 생각해봐도 난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그이가 지금 삐쳐서 방에 또 틀어박혔어. 아마도 내가 허락할 때까지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요즘은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제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투덜대고 있자 엄마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그렇다고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최서방 입장에서는 동생이 안쓰럽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잘 상의해봐. 정 안 되면 우리가 데리고 있을까? 뭐? 여기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제가 놀란 채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자 엄마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상견례 때랑 결혼식 때 보니까 너랑은 다르게 사돈처녀가 성격도 좋고 인성도 아주 발라 보이던데. 우리 딸은 얼마나 무뚝뚝하던지 난 딸 키우면서 그런 맛을 한 번도 못 느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 동생도 직장 때문에 따로 나가 살고 있고 너도 결혼해서 나가 살아서 방이 텅텅 비어있는데 진짜 그럴까? 내가 최서방한테 한번 말해볼까? 엄마가 어찌나 진지한 표정으로 묻던지 제가 기겁을 한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그건 시누이도 불편해서 싫다고 할걸? 그런가? 우리는 괜찮은데. 근데 엄마는 막 화나고 그러지도 않나 보네. 내가 화가 나긴 왜 화가 나. 아니 한참 신혼인 딸 집에 시누이가 와서 같이 산다고 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막 화내고 그러잖아. 근데 엄마는 너무 차분해 보여서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 지경이야. 제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쳤는데요. 평소 엄마 성격은 묻어내도 너무나 묻어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워낙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다 보니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제 말을 차분하게 들어줬는데요. 흥분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별일 아니라는 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사돈 양반이나 사돈 처녀 성격이 좀 별로였다면 나도 걱정했을 텐데 내가 볼 때 네 시누이는 착한 사람이야. 나도 그건 느끼긴 했지만 같이 살다 보면 얼굴 붉힐 일이 생길까 봐 그렇지. 거기다 네 시누이는 은혜 입으면 반드시 갚을 사람이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결혼식 날 말이야. 가만 보니까 네 시누이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 그랬었나? 난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네. 그날 사돈 처녀가 친구들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뭘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지네 오빠 결혼하는데 무조건 와야지. 윤지 가족이면 나한테도 가족이나 다름없어 라고 하더라니까. 네 시누이가 참 착한 줄은 알았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기뻐해주는 거 보면서 세상 참 잘 살았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네 시누이가 올라와서 같이 살아도 개념 없이 행동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야. 정말 그럴까? 엄마만 한번 믿어봐. 사실 얼마 전에 사부인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사돈 처녀 때문에 사부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사부인 성격에 너한테는 말도 못하고 제서방한테 말한 것 같은데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봐. 물론 제서방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서방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도 있잖아. 라는 엄마 말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래, 너도 잘 지내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연락도 없으시길래 연락드려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주 전화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하니까 연락 안 했던 건데 혹시 서운했던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며칠 전에 그이가 아가씨 이야기를 하길래 연락드려봤어요. 윤지 얘기를? 네, 아가씨가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아가씨는 좀 어때요? 아가씨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좋은데 왜 취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이 직원들한테 갑질을 해서 우리 윤지가 나서서 따지고 한 모양이야. 그런데 그 사장이란 작자가 발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녔던 건지 선뜻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하잖니.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좋은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윤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아가씨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취업 자리 알아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뭐라고? 니들이 윤지를 데리고 있겠다고? 라며 시어머님이 놀라서 되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반가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곧 시어머님이 난감해하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윤성이야 동생이니까 괜찮겠지만 너한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가족인데 힘들 때 도우면서 살아야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정말 고맙구나. 사실 그동안 윤지가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잖니. 근데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말이야, 많진 않겠지만 내가 생활비도 좀 보태마. 아니에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걸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암튼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맙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어찌나 고마워하시던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시누이와 같이 살게 됐는데요. 사실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긴 했지만 막상 시누이가 올라오는 날이 되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시누이는 평일날 올라왔고 회사에 휴가를 내볼까 했지만 일이 바쁘다 보니 퇴근을 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거든요.
언니, 오셨어요? 제가 밥상 차려놨으니까 얼른 손 씻고 오세요. 이걸 전부 아가씨가 차린 거예요? 네. 예전부터 엄마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음식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음식은 자신 있어요. 올라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차 타고 올라와서 피곤할 것도 없었어요. 라며 신우이가 활짝 웃는 모습에 식탁을 살펴봤는데요. 불고기부터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까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가씨, 오자마자 장부터 본 거예요? 상가에 작은 마트가 있더라고요. 마트는 작은데 나름 신선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사봤어요. 엄마 말이 언니가 불고기 좋아한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는 맛있을 거예요. 저 완전 배고팠는데 정말 감사해요. 라며 급히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이 있어서 몇 번이나 감탄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회사를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왔더니 주방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살펴보다가 놀라서 외쳤어요. 아가씨,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언니랑 오빠 출근 전에 밥 차려주려고요. 거진 다 돼가니까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아가씨, 간단하게 먹고 가면 되니까 안 그래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간단하게 주먹밥에 된장국 끓였으니까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신우이 말에 잠시 후 식탁에 앉았는데 하물며 주먹밥까지 맛이 있었어요. 대체 뭘 넣었길래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소고기랑 채소 골고루 넣었어요. 맛은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라며 제가 폭풍 흡입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둘 다 맞벌이라다 보니 아침으로 간단하게 빵이나 떡 같은 걸로 때우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아침 든든하게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신우이는 참 대단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출근하고 나면 청소며 빨래까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퇴근해서 보니 빨래까지 되어 있는 모습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가씨, 제가 와서 해도 되니까 앞으로는 안 해도 돼요.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고 전부 세탁기가 하는 걸요 뭐. 일자리 알아보면서 쉬엄쉬엄 집안일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죠. 라는 말에도 신우이는 살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엄마가 반찬을 가져가라는 전화를 했고 반찬을 가지고 와서 밥상을 차렸는데요. 남편이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이 간을 좀 세게 하시네. 많이 맵고 짜고 그렇네. 우리 엄마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반찬을 안 해서 그렇지 맘먹고 음식하면 엄청 잘하시거든. 맛있기만 하고만 뭔 소리라는 거야. 그리고 엄마 반찬이 맛있긴 뭐가 맛있어. 엄마도 음식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셨구만. 신우이가 헛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타박했는데요. 남편이 인상을 쓰며 버럭했습니다. 네가 엄마 음식을 못 먹어봐서 그렇지 엄마도 음식 잘하시거든. 여보, 뭘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 남편이 어찌나 인상을 구기고 있던지 제가 신우이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말렸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던 신우이가 피식 웃더니 다시 말했어요. 이제 보니 엄마가 만든 반찬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엄마한테 반찬 좀 해서 보내라고 할까? 아가씨, 어머님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그러지 마요. 아니야, 해서 보내라고 해봐. 나도 엄마 반찬 좀 먹어보자. 알았어. 내가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라며 얼굴에 미소가 보일 듯 말 듯 신우이 입가에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나갔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남편이 먼저 퇴근해 있었어요. 여보, 왔어? 윤지가 그러는데 엄마가 반찬을 보내오셨대. 정말? 어머님 바쁘실 텐데 죄송해서 어쩌지? 얼른 와서 같이 밥 먹자. 내가 조금 맛봤는데 맛이 아주 기가 막혀. 라는 남편 말에 식탁에 앉아서 반찬 맛을 보다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우이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신우이가 손을 입술 가까이 가져가더니 짚어 닿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제게 잉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영문을 모른 채 입을 닫고 있자 신우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때? 반찬은 입맛에 맞아? 엄마가 해준 건데 당연히 입맛에 맞지. 며칠 전에 사돈 어르신이 해온 반찬은 맵고 짜다고 했는데 엄마 반찬은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간도 딱 맞고 아주 맛있네. 어떻게 된 게 전업주부 하는 장모님 반찬보다 일하느라 바쁜 우리 엄마 반찬이 훨씬 맛있네. 당신도 한번 먹어봐. 내가 우리 엄마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남편의 얼굴이 사뭇 상기되어 있었는데요. 곧 신우의 입에서 잔물을 끼얹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맛있어? 그렇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오빠 진짜 웃기는 거 알아? 내가 웃기긴 뭐가 웃겨? 식탁에 차려진 반찬 말이야. 사실은 사돈어르신이 만들어주신 반찬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순간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신우이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번 장난쳐본 건데 이제 보니 음식 맛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자격지심만 가득한 거였네. 오빠가 이러는 거 알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그럼 네가 일부러 날 속였단 말이야?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진우이가 어찌나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갑자기 남편이 제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괜히 언니한테 그러지 마. 나 혼자 한 일이니까. 근데 난 오빠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인지 진짜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창피해서 언니 얼굴을 못 보겠다. 찌질하다니? 내가 뭐가 찌질해?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얼마나 찌질하면 사돈어르신이 힘들게 만들어주신 반찬을 평가나 하고 있냔 말이야.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그럴 때는 설령 입맛에 안 맞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난 새언니 같은 사람이 오빠 같은 사람이랑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너 말 조심해. 오빠나 말 조심해. 새언니랑 사돈어르신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은 못 가질 망정 자격지심에 쩔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창피하다 창피해. 라는 신우의 말에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또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우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언니, 대체 작은 방 문은 왜 잠그는 거래요? 그동안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했는데 화만 나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잠그고 저러고 있어요. 결혼 전에도 집에서 저랬어요? 아니요. 그때는 화가 나면 입을 꾹 다물고 있긴 했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저번에는 일주일 동안 말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저럴 때마다 진짜 속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사실 남편이 저러고 있다는 얘기는 가족한테도 하기 힘든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혼자 엄청 속앓이하고 있었어요. 라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자 저를 따라 신우이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엄마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몇 번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날 신우이한테는 작정을 한 채 말을 했고 신우이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작은 방 문을 걸어 잠근 채 또다시 치과에 들어갔고 다음날이 주말이다 보니 다음날까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작은 방 문을 노려보던 신우이가 제게 물었어요. 저렇게 안 나오면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제가 잘 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동안 어떻게 참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놀랍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라며 신우이와 한동안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신우이가 후다닥 뛰어가더니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세요? 내가 어제 저놈의 인간 얘기 듣고 오늘 처차 타고 올라왔잖니. 네? 그럼 아가씨가 연락드린 거예요? 윤성이 이 인간은 아직도 작은 방에 있는 거야? 시어머님이 팔까지 걷어붙인 채 신우이에게 물었고 신우이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곧 직접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며느라, 내가 윤지한테 듣자 하니까 저분이 밖으로 열린다고? 아, 네. 여기 집주인이 살았었는데 안에 가구가 많다 보니까 문이 안 열려서 리모델링하면서 문틀을 통째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저도 저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제가 주저리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시어머님이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윤지야, 이리 와서 이 소파 좀 옮겨봐라. 알았어, 엄마.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순식간에 소파를 밀어서 작은 방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많이 여리여리한 편으로 그런 괴력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작은 방 문 앞에서 손을 탁탁 털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윤성, 너 거기서 아예 나올 생각을 하지 말어. 오? 엄마? 설마 엄마야? 그래 너를 낳은 한심한 네 엄마다. 엄마, 언제 왔어? 남편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끄떡도 안 하자 남편이 외쳤습니다. 엄마, 문이 안 열리는데? 문 좀 열어봐. 네가 그 안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길래 내가 문을 콱 틀어 막았으니까 넌 그냥 평생 거기서 살아. 진짜 문을 막았단 말이야?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봐. 문을 열긴 무슨 문을 열어. 저기 의자 좀 더 가지고 와봐라. 성벽을 더 쌓아야겠다. 내가 여기서 지키고 서서 꼼짝도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서 모질이가 나와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어. 내가 널 이따위로 키웠어? 요즘 사람들 말처럼 쪽팔려서 며느리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 너 때문에 개망신 당했으니까 너도 그대로 당해봐. 시어머님이 다시 손을 탁탁 털었는데요. 남편이 방 안에서 제 이름까지 부르며 빌어댔습니다. 그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열어주긴 어딜 열어줘. 네가 그렇게 맘약하게 구니까 저 인간이 저 따위로 행동을 하는 거야. 누구든 문 열어주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는 남편이 눈물로 호소까지 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야 한단 말이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거기 기어 들어가라고 시켰어? 네가 스스로 기어 들어간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하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 라며 시어머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시누이와 제게 말했습니다. 배고픈데 우리는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올까? 네? 저 사람 저렇게 두고 나간다고요? 지가 좋아서 들어간 건데 속으로는 내심 좋아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오자꾸나. 라며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시누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오빠 버릇 고치려면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래도 저렇게 두고 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걱정스레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외식을 하러 갔는데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있다가는 시어머님을 보자 남편이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부인이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그게 재서방 연락받고 왔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 소파를 옆으로 미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저걸 어떻게 저기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엄마가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지만 시어머님이 대답 대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시어머님이 도끼눈을 뜨고 남편을 노려봤는데요. 엄마가 시어머님 앞을 가로막았고 남편이 급히 엄마 등 뒤로 숨었습니다. 사부인, 채서방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그동안 며느리 고생시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저 인간이 그동안 집안 망신을 톡톡히 시켰더라고요. 사부인이랑 며느리 볼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한참 젊은데 배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서방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그만 노여움 푸시지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걸 왜 나한테 사과를 해?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지.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제게 빌다시피 사과를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시누이에게 볼펜과 종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난 네 말 못 믿겠으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똑바로 적고 지장까지 찍어. 그리고 며느리는 앞으로 윤성이가 힘들게 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라. 알겠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며 대답을 하던 사이 남편은 거실에 엎드려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폭풍이 지나갔는데요. 각서를 받은 뒤 시어머님과 엄마가 맥주를 마시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두 번 다시 고집을 피우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는 제가 소개해서 제 친구네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요. 며칠 전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야, 니네 신우이, 아니 윤지 씨 말이야. 생각보다 일을 엄청 잘해서 여기서 인정받고 다들 예뻐해. 거기다 성격도 어쩜 그렇게 좋을 수가 있니? 원래 우리 신우이 성격 좋기로 유명하거든. 그러게 말이야. 사실 나도 별로 기대 안 했었거든? 근데 말귀도 잘 알아듣고 일하는 게 똑 부러진다니까?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들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네 덕분에 나도 회사에서 칭찬까지 받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신입사원들 뽑아놓으면 진짜 말만 많고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내가 저번에도 말한 적 있었잖아. 어떤 여직원이 하도 지각을 하길래 한 소리 했더니 그 직원 엄마가 쫓아와서 나한테 물까지 끼얹었다고. 그때 충격으로 상담까지 받고 그랬잖아. 근데 윤지 씨는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야. 고맙다 친구야. 네 덕분에 나도 요즘 엄청 편해졌다. 우리 신우이 좋게 봐줘서 나야말로 고맙지. 내가 친히 너한테 전화까지 한 이유는 말이야. 윤지 씨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야. 진짜? 정말이야? 그래. 근데 회사에서 서프라이즈 할 생각이니까 절대 먼저 말 꺼내면 안 된다. 라며 친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 말을 들으며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착한 우리 신우이가 꽃길만 걷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